지금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엄청 사람들이 관심 있고 막 하락 폭락 막 이러면 막 관심 갖고 막 보시는데 사실 지금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보는 거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매매가는 지금 이제 중요하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하락장에서 그러면 내가 옥석 가리기를 잘해서 다음 회복장이 왔을 때 우리 집이 얼마나 가치 있는 집이 될 거냐.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할 때 어떤 애를 위주로 봐야 될 거냐라고 할 때 하락장의 기회는 어쨌든 좋은 물건을 싸게 사는 거니까 지금 하락하냐 상승하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락장에 좋은 물건을 싸게 사는 게 중요한데 지금 하락장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락장에서 다음 회복장이 왔을 때 가치가 더 높게 빛날 거, 회복 탄력성이 좋아서 회복이 더 빠르게 될 애들을 아는 게 더 중요한데 그 트렌드가 지금 이거라는 거죠. 첫 번째가 신축일 것. 지금 재개발 재건축 엄청 힘들죠. 네. 그리고 공사들이 막 중단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어쨌든 신축이 되려면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인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2, 3년 안에도 이제 공급 물량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인허가 물량도 없어서 5년 내에 공급 물량도 줄어든 상황에서 그럼 이제 신축이 희귀해지는 거죠. 신축. 근데 문제는 지금의 사람들은 2030, 3040들은 우리와 다르게 조금 더 젊으신 분들이잖아요. 젊으신 분들은 이제 신축을 좋아해요. 어느 정도 신축을 좋아하냐라고 하면 이 정도 관리가 잘 되는 정도는 이제 성에 차지 않아. 이 정도도 괜찮아요. 쾌적하고 괜찮잖아요. 이 정도를 원하지 않아. 이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 거야. 단지 내 들어갔을 때 조경이 이 정도 깔끔하게 나오고 내가 호텔에 있는 듯한 호텔 라운지가 나와주고 커뮤니티 받아보면서 이제 헬스 읽고 러닝머신 뛰어줘야 되고 요새는 특징적으로 제가 얼마 전에 거기 어디야 동작구 흑석동에 네. 흑석 리버하임인가? 네. 거기 갔더니 거기는 아예 그 커뮤니티 자체가 커피숍 되게 분위기 있는 커피숍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단지 내에서만 사용하게끔. 그래서 막 그 연말에 갔었는데 크리스마스 트리랑 이렇게 엄청 뻑적지근하게 해놨더라고요. 자기들만의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 단지에 사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되게 중요시하고 코로나 시기를 지난 이후로 이제 집에 많이 있거나 단지 안에 머물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문을 열고 나갔을 때 환경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요 정도 나와줘야 이제 사람들이 좋아해요. 이거 좀 약간 좋긴 한데 약간 네네. 투머치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너무 좋은데 이거는? 그죠? 네. 여기가 개포동 프레스티지 자이 조경이에요. 이거 엄청납니다. 개포동이 이번에 잘한 이유가 고급화 전략을 되게 잘 썼어요. 아이고. 근데 옛날에는 개도 포기한 동네라고 별로 안 좋아했잖아요. 근데 네. 요새는 개도 포기 못하는 동네예요. 너무 좋아서. 네. 그래서 대치동에서 물론 학원가 중요해. 근데 나는 이제는 뭐 굳이 뭐 그렇게까지 목맬 필요 없어. 나는 좀 편하게 그 돈이면 썩은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에 사는 것보다는 신축에서 이러고 누리면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대치동에서 개포동으로 많이 넘어왔어요. 뭐 이런 단지에 사는 거지. 어마어마합니다. 둘 중에 고르라면 어떤 거 고르겠어요? 같은 값이면. 같은 값일 수가 있을까요?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거 얘 아파트 가격이랑 음마 아파트랑 그렇게 차이 났나요? 뭐 물론 몇 차이는 나긴 하지만 저는 헬스장만 제대로 돼 있으면 아니잖아요. 주변에 인프라도 있어야 되고 평지 평지여야 되고 스타벅스 내가 구랭이님 취향을 아는데 이런 거짓말을 어디서 어쨌든 이 정도 신축급의 사람들이 좋아하고 다음에 이번 23년 반등했던 애들이 이런 애들이에요. 신축이면서 입지가 이렇게 좋으면서 얘네도 역도 멀지 않아요. 여기랑도 가깝고 가격도 많이 받아서 신축일 때 지난 21년까지 거품이 많이 꼈던 애들이 신축이었거든요. 거품이 싹 빠지면서 30-40% 쫙 빠지니까 그 가격대로 반등을 한 거예요. 이런 애들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죠. 이제는 요 정도로는 만족 못한다. 갑자기 오징어가 되네. 이게 갑자기 이것도 좋은데. 그렇죠. 이것도 좋은데 갑자기 얘를 보니까 얘가 진짜 오징어 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축 느낌. 네. 그래서 신축일 것 그리고 입지가 좋을 것 그러면서 하락장이 되면서 하락장에서 가격이 좀 많이 빠져는 이런 애들이 23년도에 반등을 많이 했는데 다음에 회복장이 왔을 때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트렌드로 다음에 회복장에 트렌드가 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락장의 기본적인 수요의 베이스는 실수요거든요. 지금 실수요가 원하는 게 딱 요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왔을 때 다음 회복장이나 상승장이 왔을 때 그걸 벗어나기가 너무 어려운 거지. 지금 실수요가 원하는 건 이런 거니까. 그래서 봤을 때 사실 지금 매매가가 다시 올랐다가 23년에 올랐다가 떨어졌잖아요. 네. 그 전세가는 지금 올랐다가 다시 약간 강보합한 분위기지만 다시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갭 금액은 조금 줄었어요. 왜냐면 전세가가 올라가고 매매가 떨어지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전세가가 가격이 많이 오르고 매매가는 떨어져서 이제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다는 얘기의 뉴스가
계속 나올 텐데 그럼 그건 언제냐라고 했을 때 이 갭 금액이 이제 떨어져가지고 2014년, 15년 이때는 200대였거든요, 갭이. 근데 지금은 500대예요. 거의 두세 배 두세 배. 올랐죠. 요때는 막 700까지 갔었어요. 네. 이때는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기가 어때요? 너무 어렵죠. 쉽지 않죠. 갭이 이만큼 벌어져요. 근데 갭이 줄어들었어. 이제 전세 가격이랑 매매 가격이랑 그래도 어느 정도 넘볼 수 있는 수준에까지 왔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는 수요가 나타나지, 매매가가 떨어지고 전세가 오른다고 해서 바로 이게 수요가 갈아타지진 않아요. 근데 그 시기까지 올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 당장 되진 않는다. 근데 다만 이제 워낙에 가격대가 낮았던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애들은 어차피 갭이 얘네 평당가에서 봤을 때 차이보단 작을 수 있어서 그런 애들은 지금 솔직히 올해 초부터도 매매가랑 전세가랑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애들은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는 수요로 지금 실수요장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지금. 또 어떤 분들은 또 이와 또 반대로 투자 전략을 취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구축이면서 구축이니까 아무래도 갭이 작겠죠. 구축이면서 입지는 조금 떨어지고 가격도 신축보다는 좀 덜 빠졌겠죠. 아무래도 많이 오르지 않았으니까 이제 약간 또 정반대 포지션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이제 가성비라고 하죠. 그걸 또 조금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거 중요하죠. 저도 아까 그래서 23년도에는 비싸고 좋고 완전 핵심 있지. 신축 이런 애들 주로 올랐다라고 한다면 네. 24년에는 그거보다 낮은 가격이 움직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입지가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연식이 오래됐어요. 그런 애들이 지금 24년도에 지금 거래가 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락장이 진행되면서 그 분위기가 이렇게 퍼져나가겠죠. 그러면 조금 입지가 떨어지고 연식이 좀 오래되고 그런데 입주 요건, 정주 요건은 좋은 그런 애들 위주로 그 에너지가 좀 퍼져나가서 그런 애들이 괜찮아질 수 있어요. 그런 애들이 또 경매받기 참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경매를 열심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뉘앙스로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거 사요? 얘요? 네. 지금 비싸지. 좀 더 싸지면. 지금 여기 위주로 이렇게 개포동이 다 이제 신축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물론 이쪽에 이런 5단지, 6단지, 7단지 이런 애들은 아직 재건축해야 될 애들이고 네. 여기 위주로 이렇게 다 새 아파트가 됐어요. 근데 입지가 여기가 제일 좋아요. 근데 여기는 개포동이 아니고 일원동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일원동인데 여기가 제일 입지가 좋아요. 여기 삼성역 GTX 영동대로 잠실 마이스 여기죠.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오면 여기죠. 그리고 강남 대치동의 학원가가 여기 있어요. 여기서 쭉 내려오면 여기죠. 여기서 호재랑 학원가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요 라인이 여기예요. 여기가 제일 입지가 비싸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해요. 지역 분석을 할 때 행정구역대로 보면 안 된다. 생활권 위주로 봐야 된다. 그래야지 생활권에 맞게 가격도 형성되고 그 수요의 흐름도 맞춰서 그 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생활권을 이렇게 구역별의 특징을 알고 분석을 해야지 그 지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특징적인 예가 요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요 일원동이지만 일원동 요 밑에 있잖아요. 요 일원동이 이렇게 지금 일원동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일원동 여기는 좋은데 요 밑에 있는 애들은 반응이 없었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여기까지 아니고 여기 딱 여기까지. 개포 생활권, 일원동이지만 개포 생활권에 들어오는 여기가 좋았고 지금 제가 왜 프레스티지 자이 여기가 아까 그 조경 좋고 이런데 지금 사요 이렇게 했을 때 비싸다라고 했던 게 사실 여기가 입지가 제일 좋아요. 근데 얘네들이 다 신축이 이제 들어와다 보니까 가격 안정화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수요자들이 어디가 더 비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맞춰 움직여야 되는데 입주장이 막 들쑥날쑥 하다 보니까 가격이 왔다 갔다 해서 아직 그게 자리를 잡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30억, 얘도 최근에 30억 찍었거든요. 이봐요. 얘도 30억이잖아요. 33평. 여기가 30억이면 여기로 30억을 가야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입지가 이제 여기서부터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로 내려올 거예요. 실제로 가서 걸어가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점점 한적해진다. 잠깐 입지가 떨어진다. 물론 여기가 대단지이긴 하지만 너도 나도 여기를 더 좋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군요. 여기서 가격은 안정화가 되면 이제 가격이 재배치 되겠죠. 여기 30억 줬는데 여기가 30억이면 여기를 가야지. 왜 여기를 가요? 그러니까 이게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비싸게 주고 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네. 요 화살표대로. 네, 흘러가는 거죠. 근데 이게 자리가 안 잡힐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들쑥날쑥 할 수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가격이 이렇게 재배치가 될 거니까 그거를 참고해서 이제 이번 하락장에 좋은 거를 좀 싸게 적정 가격에 해놓는 게
좋겠죠. 재밌네요. 요것도 되게 재밌네요. 여기 이제 여기 최진군 대표님 집이 여기거든요. 여기. DH 네, 아너이스? 여기, 여기 이제 커피숍 가끔 이제 가면은 이제 쫙 저쪽 이제 창가에 여기 타워 팰리스가 보여요. 부익남이 딱 보이지 이제. 일원동도 다 같은 일원동이 아니다. 그렇죠. 생활권이 중요하다. 그렇죠. 생활권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행정구역 토대로 지역 분석을 하면 망한다. 이렇게 해서 지역 분석 얘기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성남시 중원구, 수정구 투자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좋죠. 네. 근데 재개발 재건축으로 지금 보는 건 좀 그렇고 네. 이제 앞으로 1개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 나오잖아요. 그거 보고 가도 될 것 같아요. 그 세부 조건 나오면 지금 선도지구 될 걸 사는 건 너무 늦었어요. 가격이 내려오지도 않았어. 그래서 매물도 별로 없고 가격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사는 건 조금 메리트가 없고 이제 선도지구 나오고 나서 가이드 나오고 나서 솔직히 선도지구 지금 발표가 돼도 그 단지도 울상이 될 수 있어요. 지금 공사비 너무 올라가지고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것도 아직 남아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갔을 때 과연 수익이 날까에 대한 의구심이 아직 해소가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도지구가 지정이 돼서 빨리 되긴 되겠지만 과연 수익이 얼마나 나겠냐. 그러면 선도지구에 지정이 된 걸 사기보다 차라리 분양이 나오면 그거를 분위기 안 좋을 때 싸게 사오는 게 더 나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근데 그걸 사는 건 돈이 없어. 그럼 그 다음에 될 애를 가이드를 보고 움직여도 늦지 않다. 그래서 저는 성남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지금 남부권역, 북부권역 제가 나눠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네. 분당이 있는 학군의 핵심 지역들은 남부권역 쪽에 있고요. GTX 호재가 있고 판교랑 가까운 데는 북부권역이에요. 그 북부권역 애들이 이제 교통 편의성 지역으로 새롭게 가치가 두 개 떨어오면 이제 남부권역과 북부권역의 가격 차이의 괴리감이 좀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노려보면서 이제 경매로 접근을 한다던가 싸게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방공시 1억 이하 낙폭이 큽니다. 투자 어떨까요? 향후 월세 세팅 생각도 있습니다. 월세 세팅은 우선 대출 규제가 풀려야지 가능해요. 지난 금융위기 2010년, 11년, 12년에는 월세 투자가 성행했었거든요. 네. 그때는 대출이 90% 나왔어요. 90%? 네네. 그러면 내가 1억에 낙찰 받았어요. 9천만 원 대출 받죠. 그리고 1,000만 원에 40만 원 월세 받아요. 그러면 내 돈 하나도 안 들고 월세 세팅을 해요. 그럼 4년 지나죠? 걔 1억짜리 애가 1억 5천이 돼 있어요. 그럼 월세도 월세대로 받고 집가상승도 가져가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지방 소형 아파트 투자를 제대로 했다, 잘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때 막 한 단지에 막 30개, 50개씩 하시는 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월세 투자는 그렇게 하는 거다. 대출 규제가 우선 풀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하기에는 조금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 월세가 힘들어요. 대출 규제가 심하고 아직도 이자가 그렇게 싸지 않고. 맞아요. 맞아요. 조금 더 규제를 풀어줘야 돼요. 잠실 엘리트 떨어질까요? 지금 또 다시 올랐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조금 더 떨어지긴 하겠죠. 근데 우리가 1차라 그 막 18억까지 30평대 기준으로 18억까지 떨어졌던 거를 단기간 내에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동탄역 아파트 버티면 전세 언제 회복될까요? 동탄역이요? 네. 근데 저기 신동지구에 또 입주 물량이 있어가지고 동탄은 사이즈가 또 크잖아요. 좀 천천히 여유롭게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동탄역 인근에 옆에 있는 주변 애들은 전세가 좀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또 입지 떨어지는데 빼고는 본인의 입지를 조금 가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